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12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피섭된 이후 이재명의 재판은 줄줄이 지금 연기가 되고 있죠. 어떤 재판은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연기를 해줬죠. 위정교사 사건. 원래 이번 주 월요일 8일 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연기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그냥 신문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연기해야지 하고 20일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연기 신청서를 내지도 않고 진단서도 없었는데 연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34부에서는 강규태 부장판사, 이 선거법 재판인데 질질 끌다가 강규태 부장판사 질질 끌다가 이제 더 이상 끌기 어려웠다고 판단을 했는지 사표를 던져버렸죠. 그래서 재판장이 사표를 던져버려서 이게 또 언제 재판이 다시 재개될지도 모릅니다. 재판장은 이번에 인사 대상도 아닌데 2월에 법관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 대상도 아닌데 사표를 던져버렸고 배석판사 두 사람은 인사 대상이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세 명이서 하는 재판인데 그대로 다 바뀌죠. 그러면 바뀌면은 또 재판 기록 다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 또 할지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쪽에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여기도 부장판사 김동현이 하는 데입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이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죠. 오늘 재판 절차를 조율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한번 열었는데 여기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재판이 한 달 가까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유동규, 이 핵심 정인 유동규 씨가 교통사고가 났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피섭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는데 이재명 쪽은 오늘 이 재판에 이재명이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분간 출석이 어려울 것 같아.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진의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재판에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한다. 자, 그렇지만 재판부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김동현 그 직권 연기를 해서 알아서 재판을 연기를 해준 판사죠. 여론의 비판이 따가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재명 대표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 재판 계속하겠다. 말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규가 23일 날 정인신문을 하고 이달 23일 날 그러면 이재명 쪽이 반대 신문을 23일부터 26일, 30일 세 차례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월 6일과 16일은 또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법관 정기 인사가 나오고 나서 2월 20일부터 또 정식 재판을 이어가자 이렇게 느긋하게 지금 재판을 일정을 잡고 있는데 이조차도 이재명이 출석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퇴원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이제 상대를 죽여야 끝나는 전쟁 같은 정오의 정치를 종식하자. 정오 정치를 종식하자. 그러면서 나부터 전쟁 같은 정오의 정치 종식을 하는데 노력하겠다. 말뿐입니다. 이게 정오의 정치, 이 정치는 진영 내부에서도 있고 진영 대 진영 사이에서도 있죠. 진영 내부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 만든다고 나갔고 또 이 비명계 3명도 나갔죠. 여기에 대해서 개딸을 비롯해서 극성 지지층이 그토록 비난을 퍼붓고 하는데 정오를 퍼붓는데도 여기 단 한마디도 지금 자제하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피섭을 놓고 계속 음모론, 배후론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정오의 정치입니다. 이것도.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놓고 심지어 몽양 여운형 암살 사건, 백범 김구 암살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도쿄 납치 사건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막 음모론, 배우론 마치 뒤에 거대한 배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뜨리는데도 이재명은 본인이 정오 정치를 종식하는데 나부터 노력하겠다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침묵. 이렇게 침묵하면 오히려 부추기는 게 되죠. 그러면 뭐 더 막 이렇게 이거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민주당 쪽에서. 자, 이거는 이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처음에는 이 피습 사건이 터졌을 때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은 자제하라. 초기에 이게 뭐 당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민주당 당원이고 뭐 이런 게 드러났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민주당 당원이고 처음에 민주당 당원 이야기가 막 나와서 그랬는지 이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띄웠죠. 그리고 당적 이 어느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 당적이 본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바뀌어가서 뒤에 뭐 거대한 음모가 있고 개인의 그 어떤 확신 범죄가 아니고 뒤에 거대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막 확산을 시키는데도 이재명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자는 거죠. 이낙연도 나가서 또 비명계 3명 나가서 당 차리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시선을 자기 쪽에 붙잡아 두면서 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을 시키자는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배후가 있어서 이재명이 피섭을 당했다. 동정론도 확산시키고 그 이유 하나가 있고 이재명이 이렇게 음모론 배우론이 막 확산되는데 침묵을 하면서 있는 이유고 그리고 이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 강경파 측근들이 막 이 음모론 배우론을 확산시키는 이유는 이 지지층 결집 그러니까 이낙연에서 시선을 떼고 본인에게 이재명 쪽에 있는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이 파생 이슈가 상당히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죠. 닥터 헬기 특혜 논란 그리고 부산대 병원 패싱 부산 민심도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 이슈를 좀 덮기 위해서 원래 이슈였던 피습 사건을 아주 크게 막 부풀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배우론, 음모론, 마치 뭔가 거대한 정치적인 세력이 작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막 부풀리는 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도 민주당은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가 아니죠. 계속 요즘 그렇게 해왔죠.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다. 그래서 막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전면 재수사. 자,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부실 수사와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하라. 자,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 홍익표도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정청래는 이런 말까지 오늘 합니다. 경찰 수사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비유를 하면서 당시 사건 축소 은폐가 폭로되면서 1987년 6월 항쟁이 촉발됐다. 윤석열 정권을 명심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여운형, 김구 암살과 막 연결을 시키고 계속 그 원내대표도 홍익표도 국정조사 특검을 거론을 하고 이 선임 최고위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 총선을 그 앞두고 법원의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또 마치 배후에 뭐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현 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을 계속 지지층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판단으로는 그러면 특검 해보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특검 해보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해보자. 그러니까 당신들 맨날 좋아하는 특검 하는데 그래 이거 한번 특검 해보자.
자, 그러면은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이 기껏 뭐 그 총선 앞두고 뭐 그게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완전히 파헤치는 거죠. 이 피섭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일까지 다 파헤치게 됩니다. 국정조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딱 경찰 수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경찰 수사를 국정조사하든 특검을 해도 그러면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병원 이송이 어떻게 됐고 그 병원 이송에서 초기 언급을 어떻게 했는데 이쪽에서 서울대병원의 전준호 비서실장이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 걸로 가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재명은 그 상황에서 의식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부산대병원 패싱을 하는 것도 다 이재명이 그 동의를 했고 이런 부분까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경찰 초동 수사에 허술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게 정치인, 이 거물급 정치인이죠. 대선까지 나온 그 정치인이 그렇게 피섭을 당한 것은 상당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과거에 뭐 혼란기에나 있었는데 그래서 경찰 초동 수사가 어느 정도 뭐 잘못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밝혀내서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됩니다. 이걸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조직적이 아니고 현장에서 약간의 뭐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 뭐 막 그러니까는 기껏 나와야지 그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경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마치 뒤에 배우를 밝혀내고 이건 없죠. 지금 배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계속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배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 대신 초기 대처를 다 따지게 되면은 이재명이 왜 부산대병원을 패싱을 하고 헬기를 타고 갔고 그 헬기는 어떻게 출동을 했고 그 규정에 맞도록 운영이 됐는지 아니면은 규정에도 없는 이 특권을 발휘를 했는지 서울대에서는 왜 서울대 도착해서는 왜 응급실도 거치지 않고 일반인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다 응급실 거치고 중환자실로 가고 병실로 갑니다. 응급실 안 거치고 왜 바로 병실로 갔는지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은 몇 달을 기다리고 수술해도 몇 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제치고 어떻게 가서 치료를 받고 했는지 서울대 병원에서는 과연 뭘 처치를 하고 수술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어떻게 갑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파헤치는 그런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총선 앞두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뭐 하든지. 자,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진 파생된 특혜 논란 이슈를 듣기 위해서 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배우론, 음모론을 계속 확산시키는데 이걸 계속 말로만 방어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합니다. 즉 국민의힘은 윤재옥 같은 거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자들에게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소홀하거나 미진하게 했을 경우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 민주당의 특검 카드는 툭하면 특검이냐? 특검은 정말 제한적으로 필요할 때만 해야 건의도 선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특검하고 그 해보자.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해서 다 파헤쳐 보자. 그리고 정말 재판에 못 나갈 정도로 그런 이 병원에서 재판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 조금 전에 이 재판 안 나가는 이유를 그쪽 그 병원 쪽 이야기를 했죠. 재판을 안 나가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당분간 출석이 어려울 것 같아. 어려진 소견.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 어려진 소견이 있었다. 뭐 재판에 나가면 안 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뭐 소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서 정말 재판 지연이 불가피했던가. 그것도 다 따져보는 국정조사 그래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국민의힘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